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 끝장 김수입니다. 봄이 우리 곁으로 활짝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집 뒤에 원미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미산이 진달래 축제할 때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아침마다 그 산에를 올라가는데요, 진달래 꽃망울이 요만큼씩 눈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정말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것 같구나 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봄 맞을 준비를 한 바구니 담을 준비를 하자고요. 오늘 준4급 두 번째 시간으로 섬도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자를 섬도자라고 하지요. 이 섬도자를 보면 얘가 세조자예요. 이 세조자와 그 다음에 얘가 매산자죠. 매산자의 결합입니다. 얘가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섬은 우리 바다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매산자인데 이 새들이,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쉬는 곳이 어디다? 바다에 있는 작은 산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섬이다 해서 섬도자가 되고, 여기에 이 세조자에 이 발이 없어지면서 매산자가 들어갔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자는 정말 이렇게 다 뜻과 의미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 한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섬도자를 알아봤고요. 우리 섬이 가장 큰 섬이 우리나라에 어딜까요? 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되겠고요. 이 제주도를 다른 말로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네, 삼다도, 세계가 많은 섬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 돌, 여자 이렇게 많아서 삼다도라고 합니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섬 얘기하니까 오늘 시인이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고 한 시기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사실 우리 사람도 일일이 다 보면 각각 섬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떨어질 낙자가 되겠네요. 이 떨어질 낙자를 살펴보면요, 얘가 이제 풀초자에 물수자 변형, 그 다음에 얘는 각각이라고 하죠. 이 각각자는요, 얘가 뒤져 옳치잖아요. 앞에 와서 말하는 사람의 말하고 이 뒤에 뒤쳐져서 뒤에 와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각각 다르다 해서 이 자가 이제 각각자, 이렇게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풀초가 있어요. 얘는 물이 있죠. 풀 끝에 물, 즉 이슬이 맺혀서 각각 떨어진다 해서 얘가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 이슬방울이 떨어지면 쭈르륵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똑, 저기서 똑, 여기저기 똑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질 낙자, 각각 떨어진다 해서 떨어질 낙자가 되겠고요. 또 얘를, 이 풀초를 낙엽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낙엽이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래로 각각 떨어진다 해서 떨어질 낙자, 이렇게도 봅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낙엽을 한번 같이 더 알아볼까요? 역자를 알아볼게요. 잎사귀 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도 그 나뭇잎에 잎사귀가 많이 난 것처럼 금방 그 감이 오실 거죠? 예, 여기 나무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초가 있어요. 이 나무에 잎사귀가 돋아났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잎사귀가 달려 있는 거죠. 여기를 보면 요것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가 20잎이죠. 또 여기에 이렇게 10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또 열이니까 30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무에 잎이 많이 달려있다. 그것이 뭐다? 잎사귀다 해서 엽자 또는 잎엽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엽을 가져갑시다.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잎사귀 엽자. 네, 낙엽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찰냉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이 찰냉자는요, 얘가 이제 그 얼음 빙자잖아요. 그리고 요자는 하여금 영자입니다. 이 하여금 영자는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얘가 병부절은 뭐죠?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명령을 받드는 그런 그 무릎을 꿇은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무릎을 꿇고 딱 받든다 해서 얘가 하여금 영자인데 무엇을 시키다 또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명령은 얼음과 같이 차고 엄격하다 해서 얘가 찰냉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여자라서 못 갔어요.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제깍제깍 명령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차고 엄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와 차다라고 하는 이 냉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 무엇을 제일 많이 드십니까? 냉면이잖아요. 그래서 냉면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져가시고요. 이 면은 우리 냉면은 밀가루 면자를 씁니다. 그래서 냉면 챙기세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둘양자가 되겠는데요. 같이 봐요. 이 둘양자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둘립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이건 이제 그 천칭저울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보면 양쪽에 추가 똑같이 두 개가 있다. 고 해서 얘가 둘양, 즉 두 개를 뜻하는 거죠. 두 개. 그 다음에 그 어떠한 단위를 재는 그 돈, 화폐를 단위에 재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서 양양이라고도 해요. 우리 그 지금은 안 쓰지만 사극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 한 냥 주시오, 두 냥 주시오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폐의 단위를 재는 양양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니까 그 양쪽을 뜻하는 것이 우리가 양면이라고 하는 그 한자 단어가 있겠네요. 그 다음 또 양국, 두 나라를 의미하는 양국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요. 헤아릴 양자인데요. 저는 이 자를 딱 보면 그냥 그 생각나는 게 저절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시골이나 이런 들에 가보면 그 태양광인가요? 그 설치한 게 있잖아요. 산빛 아래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글자가 아침 단자잖아요. 해가 마을에 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가 마을에 뜨면 어떻게 해요? 그 태양광에 그 반짝이는 그 지붕들이 태양을 받아서 태양의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전기를 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헤아린다 해서 헤아릴 양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산의 들에 이 태양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해가 마을에 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헤아릴 요자가 되겠는데요. 이 자를 살펴보면 얘가 이제 쌀미죠. 쌀미자와 얘는 말두자예요. 지금은 모르실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루가 길게 달린 어떠한 물건의 양을 재는 그러한 기구예요. 그래서 그 말 안에 쌀이 들어있는 것을 헤아려서 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래서 얘가 헤아릴 요자가 되겠고요. 예,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자와 또 우리가 아주 비슷해서 또 헷갈리기 쉬운 사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두자는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벼화자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과목과라고 합니다. 이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뭐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러한 어떠한 그 종의 그것을 종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무슨 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풀과니 동물과니 이러한 어떠한 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과목 과자가 되는데요. 이 쌀미자와 요거 벼화자의 차이잖아요. 쌀미자가 들어가는 것은
헤아린다 해서 이 말로 무슨 열매를 헤아리지 이 말로 이런 풀이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것을 헤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쌀미자가 들어간 것은 헤아릴 요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흐를 유자가 되겠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자를 우리는 흐를 유자, 못못이 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여기에 보면 요건 이제 물 숫자의 변형이고 요것은 그 아기의 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여기서 물은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몸에서 그 양수가 탁 터지면서 아기가 그 물이 흐르듯이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의 머리가 물이 흐르듯이 흘러서 태어난다. 이래서 얘가 흐를 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죠. 생명 탄생의 비밀이 들어있는 이 흐를 유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자와 관련한 된 것은 교류하다 또는 방류하다, 합류하다라고 하는 한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거에서 방금 앞에서 배운 게 헤아릴 양자가 있었지요. 네,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매매자가 되겠는데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매매라고 하는 매매자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살매라고 하거든요. 이자는 살매자인데 얘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그물로 어떠한 그 물건이나 고기 같은 것을 딱 이렇게 건진다. 그래서 재화를 손으로 거두어 드린다 라고 해서 얘가 이제 물건을 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에 조개패 그 재화를 뜻하는 이런 글자가 여기 이제 한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할 때는 또 여기에 뭐가 있었죠? 팔매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선비사자가 있어요. 이거 선비사자예요. 선비사.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는 물건이 많아야지만 사람이 살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획순이 많은 것이 팔매자가 된다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가 이 흑토자와 선비사자가 막 엇갈리고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우라고요? 네, 얘가 이제 선비사에서 사고 팔고 한다고 해서 이 선비사자의 요 사자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가져가세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 맞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내일 그 베란다에 대청소 좀 활짝 해보려고 합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음의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공감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